자, 안녕하십니까, 파인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바로 진격의 거인 이상형 월드컵 해볼 겁니다. 일전에 제가 진격의 거인 그 에피소드 월드컵 그걸 했는데 조회수가 100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지금 뭔가 제대로 본 애니메이션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설명이 가능한 그게 진격 거밖에 없긴 해요. 물론 귀멸의 칼날도 있죠. 귀멸의 칼날도 다 봤으니까 그건 뭐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해볼 거는 진격의 거인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해볼 건데, 일단 제일 길게 가져가야겠죠. 백색 소음같이 들어야 되니까 길게 뽑으면 좋잖아요. 바로 해볼게요. 뭐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빨리빨리 해버리고 편집해야겠다. 바로 64강 갈게요. 자, 마르코 보트. 얘는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되게 플래그도 좀 많이 세우긴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의 약간 발사대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죽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진실을 너무 빨리 알아버려서 빨리 죽은 그런 비운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약간 다른 평행선이 있었다면 장 역할을 얘가 대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굉장히 이제 마음씨도 착하고 에렌족 편에 좀 들어주는 그런 캐릭터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니가 마르코의 입체기동 장치를 갖고 그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만든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나일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엘빈의 동기입니다. 훈련소 동기인데 헌병단의 수장이죠.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뭐 아내랑 뭐 자녀들도 있고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연줄 잘 잡은 대령? 아니 뭐 소장? 이 정도라고 봐야 되나? 근데 얘가 굉장히 답답한 모습도 보여주죠. 초반에 엘빈이 뭐 여성형이 이제 월신화 안에 들어왔는데 엘빈이 이제 뭔가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데 얘가 막아선다거나 엘빈을 뭐 강제로 수송 감옥에 가둔다거나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 4기쯤 더는 이제 얘가 좀 바뀌죠. 그 팔코를 좀 풀어주는? 그러니까 애들은 여기 올 곳이 못 된다면서 팔코를 약간 풀어주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생각났겠죠? 진격거는 그게 참 좋은 게, 처음에 얘가 좀 별로인가 싶다가도 나중 되면 다 뭔가 역할을 하나씩 해요. 근데 둘 중에 제가 누가 더 마음에 드냐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마르코 보트가 아닐까 싶긴 해요. 나이도크는 그동안 너무 헌병단에서 썩었었어. 때가 안 온 걸 수도 있겠지만 너무 헌병단에서 그동안 너무 썩어 있었다. 그래서 마르코 보트로 가겠습니다. 프리다 레이스 대 라이너 브라운. 일단 여기서는 일단 비중 차이가 좀 심하죠. 전 라이너 브라운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프리다 레이스가 라이너 브라운에 비빌 그게 깜냥은 안 되긴 하죠. 프리다 레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 딱 그 거울 앞에서 등장했을 땐가? 거기서는 이제 뭐야 에렌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 뭐 새로운 놈이 또 나왔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히스토리아 크리스타의 이복 언니였고 얘가 왕가의 그 거인을 계승한 완전 짱센 놈이었다. 근데 에렌 아빠한테 먹히죠. 시조의 거인의 힘을 갖고 있는데 맨날 연습하고 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처음 변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술을 못 썼잖아요, 하나도.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털보 거인한테 이제 바로 그냥 먹혀가지고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에 반해 라이너 브라운, 얘도 좀 초반에는 이런 나쁜 놈이 없긴 해요. 약간 나쁜 놈들의 대장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딱 라이너는 적인 게 딱 보이잖아요. 라이너랑 베르돌트. 진짜 그 처음에 옛날에 그 만화책이 아마 한 달에 한 부씩 나왔나? 그러니까 한 화씩 나왔나? 그랬을 때 이 커밍아웃 때 제가 좀 하차를 한번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연출이죠. 이게 어떤 그 컨텐츠? 보여줄 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한 컨텐츠에서도 그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엄청 중대하고 이 작품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그냥 내일 뭐 먹을래? 내일 뭐 짜장면 먹을래? 아니 뭐 어디 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그런 연출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뭔 소리야 이게 또, 이제 한 번에 몰아보니까 확실히 좀 충격적인 연출이었다. 여기서 이제 생각난 건데, 웹툰 같은 걸 우리가 볼 때도 진도가 느려서 막 뭐 진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그렇게 막 말을 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뭐 그러니까 부정적이게 쿠키 아깝다, 뭐 분량 이거밖에 안 되냐, 진도가 이렇게 느리냐, 뭐 재미없다 하는데 이게 한 번에 몰아보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샜지만 라이너 브라운 들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이 아커만과 리바이 아커만이 붙었어요. 리바이 아커만과 리바이 아커만이 붙었는데 4기 리바이와
그냥 리바이 아커만은 1, 2, 3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1, 2, 3기 4기 리바이 아커만 솔직히 고를 수가 있나 이걸? 물론 저는 리바이가 최애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차애까지는 되니까 1, 2, 3기의 활약, 4기의 활약. 근데 너무 많이 다쳤으니까 온 상태인 리바이 아커만을 올려가지고 좀 편하게 좀 해줍시다. 손가락도 없고 프랑켄슈타인처럼 여기 완전 다 여기 망가져 있는데 리바이 아커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바 대 미카사 아커만.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를 엄청 좋아하지만 의외로 에렌, 미카사, 아르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이 주인공 라인업을 안 좋아해. 막 나루토, 사스케, 사쿠라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미카사 아커만을 막 그렇게 썩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는 아커만 올려야죠. 나나바 같은 경우는 되게 걸크러쉬 있는 그런 누님? 되게 멋있는 여자 캐릭터로 나왔는데 마지막에 너무 잔인하게 죽죠. 막 아빠 막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절규를 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멋있게 다 만들어 놓고 작가가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야 이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래 살렸으면은 이게 그 뭐야 캐릭터 디자인도 잘 뽑혔고 인기몰이도 많이 할 수 있었던 캐릭터인데 한 3화 만에 죽여버렸어 나온지. 우투카르드 성에서. 좀 아깝죠 이 캐릭터는. 물론 예뻐서는 아닙니다. 예뻐서는 아니고 아무튼 그래도 나나바 대신에 미카사를 올려야겠죠. 밀려 대 카를라이고. 밀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어떤 그 전세계 방위 그 연합의 수장 느낌인데 이 아저씨도 죽을 때 돼서야 이제 깨우치죠. 이제 대규모로 이제 땅올림이 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았던 역사의 결과다 하면서 방송을 하죠. 마이크 체크 원투 하면서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아저씨도 이제 증오의 연세를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샤샤의 아버지처럼 얘가 이제 공중에 총을 다 쏘고 나서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는 뭉쳐야 된다 해서 마레인과 에르디아 그 수용소에서 온 애들 이제 싸우지 말자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별거 활약은 없었죠. 그냥 뭐 드럼통 몇 개 날리고 다 터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술적으로는 이제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또 그 짐승 거인이 또 나와가지고 돌을 던졌겠냐마는 당연히 몰랐겠지만 마지막 남은 비행선 다 후드려 패버린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지막에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인의 힘이 없어졌다는 거를 우리한테 증명해줘 제발. 이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이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그래도 증명해줘 우린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카를라 예거 이제 에렌 예거 주인공의 어머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그냥 주인공의 엄마 1화에서 죽은 충격적인 장면을 위한 그런 하나의 소비되는 그런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화의 주인공의 복수심, 분노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기 위한 그냥 약간 발사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과거 이야기 나올 때 몇 번 나와요. 특히 이제 그 방관자 에피소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가님이 대단한 게 캐릭터를 한 번만 쓰고 버리지 않아요. 이 방관자 샤디스랑 엮어가지고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 특별하다, 뭐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견과 인간은 태어났을 때 특별해야 돼 라는 의견, 뭐 둘 다 맞는 거죠. 틀린 게 어딨어. 그냥 각자 선택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데 그 선택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그 방관자 스토리를 이제 마무리시키는 대단한 서사가 있죠. 옐레나 대 케니 아커만. 옐레나 같은 경우는 아르민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르민이 아니고 이제 그냥 처음 등장하는 캐릭터 4기에서 처음에 나올 때 수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살짝 모르겠는 중성적인 캐릭터였는데 여자로 밝혀졌고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정이 안 갔어요. 일단 정을 쌓을 시간도 별로 없었기도 했고 깨름칙했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좀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옐레나는 뭐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정이 안 갔어요. 지금 봐도 뭐 그 아르민이 거짓말로 이제 거짓 연기하고 있을 때 그 쳐다보는 공포짤 진짜 무섭죠. 그 마지막까지 살아있을 줄도 몰랐어.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결국 얘도 이제 깨닫고 개가천선해서 애들한테 이제 글러브랑 야구공을 나눠주는 그런 인물이고, 케니 아커만도 사실 저는 그렇게 엄청난 임팩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대사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다 회차를 하면서 아, 케니의 에피소드가 꽤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뭔가 3기 1쿨과 3기 2쿨을 잇는 그런 에피소드가 케니 에피소드였구나
그러니까 3기 1쿨은 약간 왕정 타도의 에피소드고 거기서 약간 빌런으로 나온 게 켄이었다면 3기 2쿨에는 이제 말에 있는 월마리아 타란적전이 메인이잖아요. 3기 1쿨이랑 3기 2쿨이랑 떨어뜨려 놓고 보면 다른 이야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짝 잇는, 왜냐면 리바이의 선택에 얘가 영향을 주거든요. 처음 볼 때는 그렇게 뭐 그냥 그 정도인가 하고 약간 이 시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대사를 날리고 갔구나. 힘을 쫓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지 막 순수 악인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괜히 아까만 올릴게요. 아빠와 아들이네요. 뭐 일단 여기 기준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말하는 거지 이 작품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고 뭐 얼마나 비중이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월드컵이 아니잖아요. 그리자 이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 에렌 예거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에렌 예거가 엄청나게 저는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캐릭터 내면의 성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에렌 예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약간 성격들이 보여요. 굉장히 그래서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에렌 예거가 엄청 변신을 못해. 하필 중요할 때 변신을 못해. 그럼 그거를 보는 리뷰하는 사람들, 뭐 보는 사람들은 야이 새끼야 막 왜 변신을 못해? 아 저 쓸모없는 놈 빨리 쳐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처음인데 당연히 못하지. 뭐 아니면 아직 숙련이 안 되는데 당연히 못하지. 얘가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얘한테 너무 큰 책임을 짊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뭐 어른스럽냐 물어보면 전 당연히 후자라고 보겠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에렌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보다 보니까 이제 얘가 진짜 고생도 하는구나. 그리고 일단 이 입을 해서 생사를 찢는 게 일반인들은 못해요. 얘가 진짜 광인인 거야. 일반인이 이 손 상처를 내서 피를 낼 수 있다? 쉽게 못할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도 처음 칼로 이렇게 끌거나 그러잖아요. 반지로 이렇게 하거나. 아무튼 그 에렌 예거가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콘텐츠들이 원펀맨부터 해가지고 너무 먼치킨이야. 막 나혼랩도 그렇고 원펀맨도 그렇고 너무 성장서사가 없어. 저는 성장서사를 좋아해요. 물론 그 먼치킨이 나오는 주인공이 가장 센 그게 나오는 게 확실히 저도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성장물도 좋아해요. 그리샤 예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집 살림한 키 크고 능력 좋은 의사죠. 그리고 임무도 아주 착실히 수행해냅니다. 이거 지하방도 되게 빨리 찾아내고 누군가를 사랑해라. 실제로 카를라도 사랑하고 왕가의 혈통을 가진 귀족 아내랑 누구도 반할 만한 예쁜 아내를 둘 다 얻었어. 사실 그리샤 예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렌 예거 미카사랑 뽀뽀 한 번도 못했죠. 그리샤 예거 내비치는 세계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리샤 예거가 좀 뭔가 정의가 안 가긴 해요. 전 에렌 예거 올릴게요. 다음에 애니 레오나트 대 포르크 갤리아드. 저는 소신발언하면 애니를 진격급 메인 캐릭터들 중에서 누가 제일 싫으냐 물어보면 애니 레오나트를 뽑을 거예요. 가비는 안 싫어. 오히려 걔는 세탁을 하고 개가천선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니 레오나트가 왜 싫은가? 일단 세탁기가 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빠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마지막에 그럼 나 싸울 의미가 없어 하고 안 싸워요. 도피해버립니다. 얘는 그때 갔어야 돼. 그리고 막 동기들이 막 다들 잘가 막 뭐 그래도 고생했어 막 하는데 리바이 혼자 째려봅니다. 왜냐고? 리바이만 다 죽였잖아요 얘가. 물론 이제 나한테 적은 어쩔 수 없이 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북한이랑 많이 싸워요. 내 입장에서 북이 적이지.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적이란 말이야. 그런 거라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에르디아 파라디 섬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으니까 애니 레오나트가 딱히 막 좋게 보일 리는 없죠. 에피소드를 보면서 또 생각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포르코 갤리어드 같은 경우는 후반부 4기부터 나오는 이제 턱거인인데 유미르를 계승한 턱거인이죠. 얘는 약간 좀 간지 원툴 멋있고 올백 딱 하고 뭔가 딱 재킷 입고 뭔가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 그런 말도 좀 거칠게 하고 그런 쾌남 스타일이죠. 쾌남 애착이 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애니 레오나트에 비하면은 포르코 갤리어드는 선녀죠. 특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 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과 동생 4기 이쿨이었나? 거기서 형과 동생이 나오는데 그 형과 동생이
에렌과 지크 형제만이 아니고 진격거에 나온 모든 형제들이 다 나와요. 포르크 갤리어드랑 마르셀 갤리어드, 팔코랑 또 누구지? 그 팔코 형 이름이 까먹었다. 아무튼 그 셋이 다 같이 등장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감동적인 건 형들이 다 아우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뭐 마르셀도 그렇고, 아 그래 콜트 맞다, 콜트도 그렇고, 콜트는 이제 껴안고 있다가 거인으로 변한 팔코한테 제가 되죠, 제. 그리고 마르셀은 이제 포르코가 거인 안 먹고 평범하게 살게끔 라이너를 추천해서 이제 라이너가 거인이 되고, 지크는 희생을 한 건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포르코 갤리어드 가겠습니다. 피크핑거 대 도트 픽시스. 아, 피크핑거 같은 경우는 뭐 얘도 뭐 많죠. 피크핑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4기 이쿨 그 월마리아 탈환 작전 때 그때 나왔나? 근데 그때 좀 되게 열받았어. 이놈이 진짜로 그냥 크랙이었어. 완전 조커였어. 말의 시점으로 보면은 월마리아 탈환 작전이 참패하지 않은 유일한 수였어. 얘가 일단 지크도 다시 데려갔죠. 엄청 얄밉게. 그 라이너도 얘가 데려왔죠.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개선 장군이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전쟁에서 얘네가 졌으니까. 그렇게 얄미웠던 놈인데 이제 4기에 나와서 말의 시점이 되면서 얘가 이제 딱 나온 거죠. 예뻐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애착이 가지는 않았어요. 핑크핑거가 이제 좀 하얗고 뭐 약간 그 중안부 긴 거에 비해서 뭐 예쁘게 생겼고, 그 머리도 똑똑하고 얘가 되게 지능캐거든. 그래서 인기가 꽤 있었던 애인데 저는 뭐 그냥 상황 판단은 빨라서 좋긴 하더라고요. 누구야? 금쪽이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고 얘가 상황 판단이 좀 빠르더라고. 그 마지막에 천지전 전투할 때 그때도 얘가 열심히 했죠. 단톡샷 한번 한 카트 해주고, 피크핑거 선배님 한번 한 카트 찍어주고, 라가코마을 가스 뿌려주는데 마지막 최종전 때 아버지도 가스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바이가 이 가스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제일 잘할 거냐, 빨리 팔코 등에 올라타 하는 장면이 있어요. 얘도 그 상황이 돼보면 아는 거야. 지 가족이 거인이 되면. 픽시스는 여기 작중에 몇 없는 그러니까 지도자층의 상위부에 깨어있는 인물입니다. 픽시스 없었으면은 그냥 에르디아 멸망했을 수도 있어요. 픽시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진짜 군인 같습니다. 몇 장면이 있죠? 지금 기억나는 거는 지금 다 쏟아내려 하면은 혼자서는 이게 썰을 풀기가 힘들어요. 지금 댓글도 안 올라오지. 댓글에서 이런 것도 기억나세요? 아니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아 그런 것도 있었지 하면서 말을 다다다다다 할 텐데, 지금 혼자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 성벽 위에서 돌아갈 거면 돌아가라, 대신에 네 가족들한테 그 고통을, 거인한테 먹히는 고통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은 그냥 가도 된다. 아주 호랑이처럼 우렁차게 말을 하죠. 근데 어떡해, 내 딸이나 아들이 내 뒤에 있는데 내가 도망가면 얘네가 죽어. 그걸 알아. 어떻게 도망가? 그 도망가면 진짜 부모가 아니지. 내가 죽어도 얘네는 살린다는 마음으로 가야 그게 부모죠. 근데 그것도 있고, 그 이안이라는 얘 충직한 부하 셋 있어요. 리코랑 그 안경 쓴 은발 단발머리 여자애랑 이안이라고 그 좀 징징이 같이 생긴 그 노란색 머리 남자랑 또 한 명 더 있는데 한 명은 모르겠고, 그 이안한테 자네한테 지휘를 맡기겠다, 이번 프로젝트를. 왜냐면 자네는 단술도 알고 쓴술도 맛을 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도 하고 실패도 맛봤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아르멘이 에렌 살리기 위해서 전술적 가치 설명하겠습니다 했는데, 먼저 픽시스가 할 수 있겠냐 물어봐요. 그 에렌이 잘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을 했는데 픽시스가 바로 해야만 된다. 군인이죠. 그러면 더 있죠. 이게 지금 한 1기 얘기한 건가 이게? 2기에는 얘가 거의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누구 고르라고 하냐면은 픽시스를 고를게요. 샤샤 브라우스 대 크리스타 렌즈. 4기가 붙어있네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4기 샤샤 브라우스는 되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철이 들었어. 좀 과묵하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 니콜로의 밥을 먹으면서 감동하고 우는 그런 모습, 순수한 모습도 있죠. 4기 샤샤는 딱히 보고 얘기할 게 있나?
사기 샤샤는 샤샤 브라우스보단 샤샤의 아버지가 더 임팩트가 있죠.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하고, 크리스탈 렌즈. 크리스탈 렌즈는 이제 본명이 히스토리아죠. 키미노 나마야 하고 크리스탈 렌즈가 히스토리아 레이스로, 그게 우투가르스 성 끝나고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크리스탈 렌즈가 굉장히 은근히 비중이 많아요. 유미르랑 이 러브라인. 솔직히 별로 안 궁금하고 했거든요. 저는 이 유미르랑 크리스탈 렌즈의 관계도 별로 그닥. 얘가 이제 에렌을 이제 라이너랑 베르톨트가 잡아가면서 그때 좀 분량이 나오는데, 크리스탈 렌즈가 난 유미를 믿어, 너랑 함께라면 난 어디까지 두렵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유미는 얘를 진짜 사랑했었어. 크리스탈 렌즈는 우정이었고, 그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3기 1쿨에서 자기 아버지의 목을 딱 베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제 수양대군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튼 그래서 은근히 비중이 많았고, 우투가르드 성 때도 많았고, 그 라이너랑 뭐 치마 찢어주는 거나 설산 훈련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는 한 4기쯤 이제 3기 마지막 여왕이 되고 나서부터 얘가 좀 더 당돌해지고 당차진다고 했나?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유미르가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모르고 아무튼 그쪽으로 가서 유미르가 떠났을 때 애가 나 이제 더 이상 착한 크리스타가 아니야, 유미르 말대로 너 있는 그대로 살래 하고 조금 변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왕이 되고 좀 더 훨씬 더 어른이 된 모습으로 나오죠. 그렇게 되기까지 얘도 아마 내면적으로 뭔가 많은 고생을 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 진짜. 물론 얘가 엄청 좋고 나도 캐릭터가 좋고 잘 뽑힌 거 알고 좋은 행동을 하는 거 아는데, 뭔가 내 마음속 베스트 5로 뽑기가 좀 애매한, 그냥 착하네, 착하고 예쁜, 근데 뭔가 매력적이지 않은, 네, 좀 애매해. 그냥 이게 1, 2, 3기 샤샤였으면 샤샤를 고를 텐데 4기 샤샤니까 막 뭐 딱히 느낌이 없어가지고, 그럼 샤샤 나오면은 렌즈가 떨어지는 걸로 하고 렌즈 올릴게요. 4기 미카사 아카만이 있네. 미케 자카리아스 대 4기 미카사 아카만. 미케 자카리아스가 진격거 내에서 제일 잔인하게 죽은 사람이거든요. 얘 능력이 너무 아까워. 작가가 얘를 너무 그냥 처절하게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싸우고 뭔가 좀 더 활약하고, 뭐 엘빈만큼은 아니겠지만 엘빈처럼 뭔가 서사를 좀 만들어주고 죽였으면은 인기가 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 만화의 세계관이 이렇게 잔혹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써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얘가 이제 사실 아커만 빼면은 인류 최강이거든요, 얘가. 그죠? 리바이랑 미카사 이런 애들 빼면은 인간계에선 얘가 탑이에요.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심지어 냄새도 잘 맡아. 만약에 얘가 원숭이 거인 지크한테 죽지 않았다면 이 판도는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수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거인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3기 그 월마리아 탈환 작전에서 거인 냄새가 나니까 먼저 알아차렸을 거잖아요. 얘가 저쪽 사방에서 거인 냄새가 난다, 아니 하다못해 거인으로 안 변하고 땅에 묻혀 있으니까 하다못해 우리 쪽이 아닌 다른 뭐 바닷가 냄새가 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아깝다. 얘는 수상한 냄새 맡을 수 있어. 그리고 뭔가 수상해? 엘빈 너 지금 뭐 꾸미고 있지? 그러니까 엘빈이 이 자식 냄새 잘 맡는 건 여전하네, 이렇게 말을 하죠. 되게 아까웠어요. 너무 잔인하게 죽었어요. 4기 미카사는 이제 거의 첫 등장이 그거죠. 에렌 찾으러 갔을 때, 그때랑 뭐 그 이후로 뭐 목설기까지. 근데 약간 사람들이 4기부터 마파로 바뀌어가지고 막 작화가 너무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막 그렇게 이상한 걸 못 느꼈거든요. 오히려 실제 원작이랑 더 가깝죠, 이 작화가. 실제 작가님이 그림을 좀 못 그리시니까, 만화가 치곤. 아무튼 근데 난 마파가 끝까지 맡아서 해준 것만으로도 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4기 들어서부터 칙칙해지는 그 배경? 채도가 좀 낮은? 그런 느낌, 이제 이게 현실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뭐 연출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이 4기가 붙어서 좀 애매하네. 일단 4기 미카사 아카만 올리고, 그냥 미카사 아카만 올라오면 걔를 올릴게요. 테오 마가트 대 오르오버자드. 일단 테오 마가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전형적인 이제 후회하고 참회하는 인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온 거를 나중에 깨닫고 이제 비행정을, 배를 띄우면서 자기는 전사하는. 사실 테오 마가트가 좀 인상적인 거는 2장면 정도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 고개 숙여서 인사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이제 인정한다. 그 되게 솔직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른의 뭐 이런 뭐 원수라는 그 직책이나 막 자기 어른이라는 거 다 내려놓고 사실 뭐 인정하기 싫었는데 너희가 뭐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반성,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냥 막 미안해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키스 샤디스랑 진솔한 대화. 그 두 지도자들의 진솔한 대화. 너의 이름은 너시죠? 그 다음에 오르오 보자드. 오르오 보자드 같은 경우는 혀 씹는 놈이죠, 그냥. 근데 얘가 진짜 그렇게 막 미려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캐릭터가 예쁘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 여성형 거인이 너무 짜증나고 너무 절망적이다 보니까 오르오를 응원하게 되는, 그냥 엑스트라로 사라질 줄 알았지만 토벌도 많이 하고 짜빠이, 리바이를 따라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앤데, 너무 아쉽죠. 이 리바이바는 너무 빨리 죽었어. 진짜 이제 여기서 말을 하지만 이게 기준이 결혼하기 좋은 남자였으면 결승입니다. 이게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어린 여성분들이 모를 수가 있는 게, 그때는 막 키 크고 잘생기고 뭐 돈 많고, 뭐 돈이 많은 건 뭐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뭔가 정신적인 걸로만 보면은, 행동하는 거나 이제 생각하는 걸 보면은 이 장키르슈타인과 팔코 글라이스가 진짜 결혼하기 좋은,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하기 좋은 캐릭터들입니다. 에렌 분노 조절 장애 있죠. 뭐 하여튼 뭐 화 엄청 많죠. 막 그런 거 있고, 막 아름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좀 찌질한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있죠. 라이너 정병이죠. 뭐 리바이 뭐 결벽증 쩔죠. 그다음에 되게 냉소적이고 염세적이죠. 엘빈 일하느라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장이랑 팔코는 그냥 육각형 중에 꽉 찬 육각형, 그런 남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장부터 말씀드리면은, 장이 되게 현실적이에요. 장만큼 현실적인 사람이 없어. 뭐 예를 들면은 에렌한테 우리가 너를 위해 목숨 바쳐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제발 잘 좀 부탁하자, 되게 솔직하게 말하죠. 그냥 우리가 더 널 믿고 다 따를게 이게 아니고, 얘는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게 가치가 있는 건지. 가치가 있다면 바치겠다. 그리고 처음에 헌병단 가고 싶다. 헌병단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도 얘는 그 자기의 마음을 자꾸 외면하면서 반대의 선택을 해. 자꾸. 이 마르코 효과야. 마르코가 안 죽었다면 장 역할을 마르코가 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이제 솔직한 거, 뭐 현실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얘가 또 마음도 약해. 물론 첫 살인이긴 했지만 사람 죽이는 걸 망설여가지고 아름이 대신 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미카사만 본 순애예요. 얘가 에렌도 미카사랑 되게 순애고 소꿉친구부터 함께한 그런 느낌이지만, 이 장도 10년 넘게 미카사만을 바라본 순애라고. 그 막 댓글이나 이런 것 중에 장이 막 미카사를 막 뺏었다, 진짜 아주 뭐 비겁한 녀석이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장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지. 그리고 약간 작가가 떡밥처럼 뿌려놓은 게, 장이 에렌 변장을 2번이나 했나? 2번 했어요. 그 정도로 하면은 이게 에렌의 대체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 아무튼 그런 녀석입니다. 장도 물론 인기 많죠.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무조건 막 리바이 짱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오히려 장이나 팔코 같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좋다. 자, 팔코 글라이스. 얘가 왜 결혼하기 좋은 녀석이라 말했냐면, 사실 얘가 다른 의미로 이 시대의 테토남입니다. 누가 봐도 테토남 하면 떠오르는 인물, 엘빈이 있죠. 엘빈은 테토남 중에서도 테토남인 거고, 팔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면은 좋아한다 하고 그걸 또 행동을 해요. 자기가 가비를 좋아하니까 가비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서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거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선도 같이 올라타죠. 가비가 이제 맞으려고 하니까, 병에 맞으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몸 바쳐서 그 유리를 머리통에 맞고 이제 와인을 먹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얘가 이제 와인 먹고 이제 거인이 된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바로 가비한테 고백을 받죠. 이게 테토남이 아닌 뭐야. 이렇게 막 가비가 와 엄청 드세고 팔코 옆에서 막 되게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이게 묵직한 그 맛이 있는 거지. 자기는 거인이 될 거 아니까 가비한테 고백을 하고, 이제 나는 후련해서 할 말 다 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고, 이게 테토남이지 이게.
그리고 심지어 얘도 머리가 또 똑똑해. 얘가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라. 그래도 장 올릴게요. 둘도 비등비등한데 장이 보여준 게 좀 더 많다. 톰 쿠사바트 4기 레오나트. 톰 쿠사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인 학자죠. 거인 학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부모래. 아내랑 애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얘가 에르디아인인 걸 알자마자 애들이랑 같이 자살을 해버렸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민자라고 자기 자녀 찌르고 자기도 죽은 건데, 이게 아무튼 이 사람도 그런 걸 겪은 사람이라서 자기 같은 건 태어나면 안 됐었다 막 이런 식으로 울먹이죠. 지크의 안락사 계획을 들었을 때. 지크 이 자식 너 천재잖아. 왜냐면 얘는 이제 믿고 의지할 데가 이제 없는 거죠. 가족이 없잖아요. 똑같이 지크도 아버지 어머니랑 척을 지고 살아왔죠. 사랑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류 안락사 같은 그런 계획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걸 행하는 거야. 안락사 계획이. 왜냐면 얘네는 사랑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몰라. 물론 이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도 천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좀 받고 자랐지만 처음에 안락사 계획을 들었을 때 천재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80% 죽이는 것보다는 그 평화적으로 우리가 막 다 아프게 죽는 것도 아니고 자연사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크 말이 맞다. 지금 기준이 에렌이 주인공이라서 그렇지 작가가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게 이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특별하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는 거지 지크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이 약간 바뀐 게 마지막에 거인의 힘이 사라져도 인간들끼리의 싸움은 끊이지 않는다 는 걸 보면서 거인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싸우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쿠사바는 이제 지크에게 안경을 물려준 그런 약간 조력자 뭐 아니면 뭐 약간 양아버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임팩트는 그렇게 많이는 없었죠. 근데 4기 레오나트 같은 경우는 뭐 얘도 4기에선 좀 고생 좀 했죠. 레오나트 정이 안 가지. 고생했는데 얘도 레오나트 일단 올릴게요. 톰 쿠사바도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 코니 대 4기 에렌 예고. 코니도 그냥 빨리 죽을 그냥 엑스트라 원이 될 뻔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리기 쉬워서 빡빡머리라서 좀 작가가 오래 냅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코니도 그냥 쩌리 느낌이긴 한데 코니도 역할이 다 있죠. 아는데 잘 그러니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역할. 코니 하면 막 그냥 어머니를 향한 뭐 효심, 뭐 가족애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그거죠. 거인이 인간일 수도 있다는 실마리를 준 게 코니죠. 코니랑 코니 어머니의 눈동자를 보여주면서 코니의 역할은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 엄마를 위한 효심 이런 것보단 이제 거인은 인간일 수 있다라는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장과 둘이 있으면 이제 우정 그런 게 있죠. 뭐 그 정도인가? 더 있나? 아무튼 코니 4기 에렌 여고. 4기 에렌 여고는 중2병이 갑자기 걸려가지고 얘가. 근데 얘가 엄청나게 수많은 미래를 보고 와서 얘가 결말이 이거밖에 없구나를 안 거야. 친구들도 살면서 거인의 힘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요거밖에 없던 거지. 그래서 이제 아르민도 패고, 미카사한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광기의 가비가 진짜 광기인 에렌 예거 앞에서 광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앞에서 이제 깨갱하는 거지. 한 4기 에렌 예거가 그렇게 정이 가나? 코니로 갈게요. 전 코니가 더 좋아요. 자, 지크 예거도 4기 라이너 브라운. 일부러 지크 예거 멋있는 짤을 갖고 왔네. 일단 엘빈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크 예거는 마냥 썩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얘도 얘의 입장이 따로 있는 건데, 저는 얘가 하는 주장, 그 안락사 계획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정답이 없지만 80%를 죽이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얘의 의견에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럴까지 정이 가진 않는다. 지크 예거에 대한 총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결국 에렌을 이용하려고 했었죠. 그 형과 동생 때도 에렌을 그냥 열쇠로만 생각했죠. 형인 척 뭔가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물론 진짜 형으로서 동생인 에렌을 좋아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좀 에렌을 이용하기 위한 게 좀 더 컸다. 반대로 4기 라이너 브라운. 4기의 라이너 브라운이 진짜 라이너 브라운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의 주인공입니다. 외모가 좀 많이 사가가지고 둘 중에 한 명 고르라고 하면은 4기 라이너 브라운 고를게요. 한지조에드 4기네. 4기 한지조에드 콜드그라이스. 짐승거인 수계자로 나와서 뭔가 좀 보여줄 것 같았는데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4기 현지조회를 골라야 될 것 같긴 해요. 팔코글라이스 걔 형인데, 근데 글라이스라는 가문이 이 3기 마지막인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빠가 나와요. 처형당하는 아빠가. 아마 그래서 얘네가 그 전사대로 들어가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뛰지 않았을까. 이거는 4기 현지조회 고를게요. 니콜로 대 마를로 프로덴베이크. 니콜로는 이제 말의 병사였죠. 병사로 와서 와인을 수입해서 병단들한테 먹여라는 옐레나의 지시를 따르고 그렇게 잠입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샤샤라는 엄청난 먹보, 자기의 음식을 되게 맛있게 먹어주면서 샤샤한테 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얘도 섬 안에 있는 악마라고 배웠는데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아마 가치관에 혼란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샤샤를 죽인 가비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어린애면서도 이제 유리병으로 머리를 쳐버렸죠. 그런 거 보면 얘도 그게 잘못됐다는 건 나중에 아는데, 그때 순간의 감정을 이제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유리병을 휘두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마를로 포르덴베이크 첫 등장이 아마 애니 헌병단 시절 되게 깨어있는 헌병 병사로 나옵니다. 자기가 이 잘못된 걸 다 바로잡기 위해서 올라가야겠다, 위로 올라가야 해서 헌병단으로 들어온, 난 너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고 하는 되게 고결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상적인 고결함은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 군수품을 빼돌리는 그런 선배들한테 총을 실제로 쏘진 못하죠. 그런 현실적인 좌절감도 보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쏘는 게 더 이상해, 사실. 직결 처형으로. 아니, 현실적으로 선배가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한다 해서 바로 감사실에 신고하는 직원이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대놓고 내가 신고했다는 게 알려지면 좀 그러니까 좀 가볍게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총을 쐈으면 더 상황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얘도 에렌처럼 뭔가 또라이구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3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애들 도망자 신세였을 때 수색하러 왔을 때 만나죠. 습격당하고 묶인 다음에 장애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조사병단을 도와주는, 그리고 3기 2쿨에서는 이제 신병, 헌병단이 아니고 조사병단 신병으로 들어가서 짐승거인의 그 돌덩이를 맞고 전사하는, 마를로 캐릭터 디자인도 보시면은 되게 조연 같고 비중도 많이 없고 하지만, 저는 마를로 프로데인베이크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봤던 그 시절에도 예만치 할 수 있는 신병이나 그 상황에서 예만치 할 수 있는 애가 있을까요? 헌병이라는 거기 꽉 막힌 집단에서 반항도 한번 해보고, 헌병 애들이 다 패배감이나 뭔가 무력감에 있는데 자기 올라가서 이걸 쓰레기 같은 거 다 바꾸겠다 이렇게 혼자 주장할 수 있는 애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엘빈이 퇴장하자마자 바로 이 뜻을 이어서 스스메를 날리는, 마를로도 아마 살아있고 성장했다면은 좀 되게 괜찮은 어른이 됐을 것 같아요. 자기 신념이 있어요. 좀 장에 비하면 못생긴 말상이긴 하지만, 그냥 코니 스프링거 대 마르셀 갤리어드. 이거는 코니 스프링거를 가야겠죠. 마르셀 갤리어드가 너무 그게 없었어. 너무 임팩트가 너무 없어. 동생을 위한 거 그거 하나. 코니로 갈게요. 좀 빨리 갈게요. 이건 아르민 알레르토 대 다이나 프리츠. 사실 1, 2, 3기 아르민 알레르토는 되게 어리고 약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좀 찐따스러운 미가 있지만, 4기 아르민 알레르토는 되게 괜찮죠. 일단은 머리를 잘라서 되게 외모 역변을 성공했고, 내가 성장해가지고 좀 담대한 그런 작전도 많이 해요. 배짱이 좀 있어졌어. 조금 테토스러움이 좀 들어갔어. 자기 스스로 이제 의사결정도 할 줄 알고 전략도 짜고, 좀 더 자기 자신한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감이 있는, 이제 나 좀 알겠어 이런 느낌. 성장한 아르민, 엘빈의 후계자가 되는 만큼 저는 많이 보여줬다 생각해요. 다이나 프리츠 같은 경우는 이 설정이 굉장히 이제 되게 촘촘하고 되게 멋있고, 작가가 멋있고 되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한 게, 이제 2기 마지막에 주먹, 엄마 먹은 거인이 얘였어. 근데 얘가 왕가의 거인이라 시조의 거인과 힘을 맞닿는 순간 거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떡밥이 3기 마지막에 풀리죠. 그리고 머리도 뭔가 좀 단발 같은 걸 해서 중성적으로 해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대단했죠. 다이나 프리츠만으로 보면은 뭔가 없죠. 얘도 지크 교육 잘못 시킨 거, 너무 본인들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자기 소중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거죠. 이게 딜레마긴 해. 근데 일과 가정을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능력자인 거야. 일제를 어느 정도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조금 바깥에 조금 더 돈을 더 벌 수 있거나 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가정에 충실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어도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둘 다 잡는다? 있긴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 하나 찍는 것만으로 사실 힘들어요. 이게 지금 한번 제가 녹화하면은 진짜 한 두세 시간이 가는데 이거 편집하면 한 40분 나오나? 그게 너무 힘들어. 아르민 알레르토 가야겠죠? 사샤 브라우스 때 한지조이. 비슷한 두 명이 만났네. 사샤랑 한지조이가 머리색도 비슷하고 머리 모양도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눈이랑 고글 차이? 사샤 브라우스는 처음 나올 때 감자를 먹으면서 등장하죠. 그 신병들 입단했을 때 그 병사들끼리 집결해 있는데 감자를 먹는다? 엄청난 고문관이에요. 이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얘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게 딱 머릿속에 들 거예요. 아, 얘 좀 그 A급 패급 병사다.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교관의 말을 이해를 못해. 인간을 왜 감자를 먹는다는 그런 심오한 말씀이세요? 막 그렇게 물어보고 감자 반 나눠주겠다 했는데 좀 작은 거 주고. 근데 그랬던 샤샤가 점점 이 암울한 세계에서 웃을 개그 포인트가 사사랑 코니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소중해졌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샤샤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사샤가 처음 멋있었던 거 뭐 2기 2화? 그 화살 이렇게 당겨서 이제 거인 잡을 때 그런 게 점점 쌓이고 서사가 쌓이면서 이제 사샤라는 캐릭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나름 할 때 하는 애. 근데 또 재미도 있는, 귀엽고 뭔가 환기를 잘 시켜주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샤가 최애가 된 사람들도 많죠. 사샤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증오와 연쇄를 끊는 그런 계기가 되죠. 사샤의 아버지랑 니콜로랑 가비 이렇게 셋이서 그 서사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치밀하게 잘 짰어요. 이 2기 2화에서 살려준 꼬마가 커가지고 도와준 애들이 사샤를 죽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도와주겠다 해서 간 곳이 또 사샤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에요. 사샤를 좋아하는 마레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초청을 받아서 그걸 가비의 트로질스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상황. 이거는 진짜 단편 영화로 하나만 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이게 진짜 대단한 작품이라니까요. 이게 조금 책도 읽고 뭔가 연출적인 고민을 한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작품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연출하진 않고 형이 연출을 하는데 형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샤샤는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한지조에 이제 간부 3인조 중 한 명이죠. 간부 3인조라 하면 리바이, 엘빈, 한지 이렇게 아닌가? 간부조 3인방 하면 원래는 미케, 한지, 리바이 이렇게였나? 그리고 엘빈이 그냥 단장으로 있고 잘 모르겠네. 근데 미케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보통 간부 3인조 하면은 그 엘빈, 리바이, 한지 이렇게 얘기하긴 하죠. 한지도 이제 굉장한 처음에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광기에 사로잡힌 과학자, 실험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지적인 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근데 얘가 엄청 괴짜처럼 이렇게 하고 뇌창도 발명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조사병들한테 많은 이점을 주죠. 근데 얘가 어디서부터 조금 떨어지냐면은 엘빈 죽고 단장이 됐을 때부터 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빈이 그동안 이렇게 버텨왔던 거를 얘는 좀 힘들어하는 거지. 자기는 그러니 깜냥이 아니라고 왜 나 같은 걸 단장으로 만들어놨냐 하는 장면도 나오고 학살은 안 된다. 근데 대응이 없어. 대비책이 없는 거야. 이게 사실 이걸 리더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너가 리더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아느냐라고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리더는 어떻게됐건 책임을 지고 방향성을 만들고 그 근거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엘빈은 참 리더라고 하는 거고 한지가 그걸 못했어. 에렌이 땅을 일으켜서 전세계를 학살하려고 하는데 학살은 안 된다면서 막아. 근데 그 막으면 우리 집이 불에 타. 우리가 망해. 근데 학살은 안 된다면서 그걸 끌고 가는 거야. 거기서 장이 팩트로 막 폭격을 때리는데 거기서 자기도 인정하죠. 자기가 한심한 이상론이라고. 그냥 암만 생각해도 근데 죄 없는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긴 해. 물론 여기가 이제 비정상적인 세계관이라서 비정상이 정상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둘 중에 누가 좀 더 애착이 가냐면은 저는 한지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그 컨텐츠나 어떤 그런 것들 봐도 간부급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루토로 치면은 뭐 나루토, 사스케 뭐 어린애들 레벨보다는 막 카카시, 가이 이런 어른 레벨이 좋긴 하는 것 같아요. 뭐 한지로 갈게요. 빌리 타이버드 4기장 기르시타인
근데 자꾸 4기랑 1, 2, 3기를 나눈 이유가 그림체 때문인가? 그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업적들이나 행동이나 마인드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빌리 타이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 선전포고를 하죠. 자기가 죽음으로써 에렌이, 이제 죄인이 전 세계에 적이 확실시 되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무대 앞에 서고 진짜 역사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빌리 타이버가 뭐 나쁘진 않은데 좀 아쉬웠던 거는 본인이 거인이 되지 않았던 게 좀 아쉽긴 하고, 더 보여준 게 없어서 아쉬워. 뭔가 엘빈이 만약에 살았던 그런 세계관으로 가서 엘빈과 뭐 두뇌 싸움을 한다든지 다른 뭔가 작전으로 해가지고 죽지 않고 뭔가를 했으면은 좀 더 오래 살아남고. 그러니까 이게 얘를 오래 못 봐서 애착이 없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4기로 갈게요. 4기 히치 도리스 대 키스 샤디스. 히치 도리스도 마지막까지 나오죠. 진격거가 대단한 게 캐릭터를 함부로 그냥 소비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죽이지만 그렇다고 이 캐릭터 한번 보면은 어떤 역할들을 한 번씩 다 해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 히치 도리스 같은 경우는 그 마를로랑 그냥 세트로 다니는 햄버거랑 콜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를로 나올 때 처음 나오고, 거기서 뭐 성격도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3기 1쿨에서 마를로랑 같이 붙잡히고, 그리고 이제 또 언제 또 나오냐면 이제 월마리아 탈환 작전을 끝나고 동료들의 추모식,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프록이, 물론 프록도 다 이해는 가지만 선 넘는 발언들을 해요. 굳이 그러니까 TPO에 안 맞는 그런 대사들을 날리는 거지. 프록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경우랑 장소가 잘못됐다는 거지. 굳이 동료 추모식에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나중에 따로 나와서 하든가. 이게 마를로가 이제 그 짐승 거인한테 돌 맞고 죽었는데, 거기 히치 도리스가 추모식 와서 그러니까 뭐 내 말을 안 들었던 거겠지 하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아마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다 끝나고 에르디아 파라디 섬이 힘을 키우고 있을 때 얘가 하품을 하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걸로 딱 요 정도고, 키스 샤디스, 얘가 엄청 입체적인 캐릭터죠. 얘는 키스 샤디스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1화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스포 뭐 다 보신 분들이 이걸 뭐 보시겠지만, 머리 그나마 좀 남아있던 조사병단의 단장. 근데 이게 약간 나중에 짜맞춘 게 좀 티가 나는 게, 단장처럼 안 나왔나? 아무튼 엘빈은 흰색 말을 타고 있는데 얘는 걸어와. 뭐 업무하다가 일을 하다가 얘 말이 뭐 떨어져서 뭐 아니면 뭐 거인한테 밟혀서 죽었으면 엘빈이 단장님 제 말 일단 타고 오시죠, 그래도 단장인데 가오가 있지 하는데 얘들 걸어올 거야 막. 엘빈은 말을 타고 있고, 그것도 하얀색 말. 아무튼 1화에서 얘를 팔을 갖고 와요. 팔 이름이 모제스였나? 갖고 와 하면서 팔을 딱 줘. 이것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인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거겠죠? 이번 원정에서 얻은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막 이래. 거기서 이제 또 고민해봐야 될 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한테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명분으로라도 너무 도움이 됐다, 입에 발린 말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님 앞에서는 좀 이빨린 말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융통성이 없었다. 얘가 도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어머니 좀 추스리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충격받지. 퍽이나 조사병단 하고 싶겠다. 거슬러 가서 이 교관으로 나오죠. 1기 3화인가 교관으로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교관으로 나오고, 카를라랑 에렌 아빠랑 아는 사이였음이 나중에 나오죠. 그게 3기 11화인가 12화인가, 그게 진짜 엄청 유명한 에피소드, 이제 바로 방관자라는 에피소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방관자라는 에피소드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약간 단편 영화로 내도 될 만큼 키스 샤디스가 이제 에렌 엄마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 에렌 아빠 그 그리샤한테 뺏겨요. 뺏긴다는 것도 좀 그렇죠. 카를라는 애초에 마음이 없었으니까. 또 실제 직장에서 엘빈한테 밀려. 엘빈이 너무 능력이 좋으니까 아래에서는 위로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막 평판도 안 좋아. 세상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단지 내가 그게 아니었을 뿐. 이게 다 우리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 세상은 물론 내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요만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요만한 거.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빨리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뭐 구독자 나는 뭐 1년 동안 했는데 구독자 10명이야. 근데 막
하루 만에 100만 명 찍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짝사랑했던 카를라가 그리샤랑 결혼을 했네? 되게 엄청난 축하를 받고 있어. 거기서 이제 이 키스는 벌써 마음이 막 문드러지죠. 다음 벽의 조상가 갔다 와서 또 왔는데 카를라가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옆에 아기를 안고 있어. 이름은 에렌이래. 딱 키스 샤디스가 딱 보고 이 아이는 에렌이에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됐는데 거기서 카를라 이런 말을 해요. 언제까지 그거 할 거예요? 언제까지 무의미한 뭐 죽음을 뭐 이런 식으로 키스 샤디스 긁어버립니다. 엄청 긁히죠 이거는. 이게 근데 만화가 지금 이 진격의거인이라는 만화가 인간은 태어난 것만으로 특별하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카를라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키스 샤디스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긁힐 만한 대사고 오히려 카를라가 되게 무례한 거지. 이건 맞잖아요. 목숨 걸고 자기 꿈을 위해서 어찌됐건 애들 모아서 벽에 줘서 나갔다 오고 맨날 깨지고 그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 죽을 때까지 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지. 그러니까 키스 샤디스가 급발진하는 거예요. 술이나 따르는 재주밖에 모르는 녀석은 모를 거야. 넌 가축이니까. 거기서 이제 명대사, 꼭 특별해야 되냐만 하냐고. 인간은 태어났을 때 모두 다 특별하다. 그리고 키스 샤디스 허걱.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에렌 입체기동 장치를 고장내는. 그러니까 이제 너 병사되지 말고 평범하게 살으라.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의 아이를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거지. 그 벽 밖에서. 그게 방관자 스토리야. 방관자. 아무튼 키스 샤디스는 뭐 4기에도 많이 나오죠.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프로볼스터 대 아즈마비토 키요미.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얘기할 게 많은 놈이 나왔어요. 바로 프로폴스타라는 놈인데요. 프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록을 애국포수 푸장군, 푸순춘이라고 하고, 프록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프록 그 새끼, 막 재수없는 새끼, 톱니머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프록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굳이 따지면은 프록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간다. 이제 프록이 처음 나온 게 아마 이제 조사병단 월마리아 가기 전에 신병을 대량 모집했는데 그때 처음 나왔을 거예요. 톱니머리로. 그리고 뭐 그냥 얘기하다가 월마리아 탈환 작전부터 얘가 서서히 급등주로 오르는 거죠. 이렇게 겁쟁이에요. 원래는 엄청난 겁쟁이여가지고 그 전장에서 막 얼타고 사기 떨어뜨리는 말하고 막. 근데 그 사기 떨어뜨린 말이 되게 공감이 가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가 될 줄은 있는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무의미한 것이 없다. 우린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냐 여기서. 막 이런 사기 떨어지는 말을 하는데 이해는 되죠. 근데 그 겁쟁이가 그 짐승거인의 돌무더기 속에서 얘만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엘빈의 후예인 거지. 그러니까 후계? 진짜 엘빈 롤을 수행하는 게 모르겠다. 뭔가 다른 의미로 얘는 그 계승이야, 계승. 아르민은 뭔가 단장으로서의 뭔가 이끌어가는 리더의 그걸로 후계자라면 얘는 좀 다른 느낌? 약간 아르민이 그레이몬이라면 얘는 약간 스컬 그레이몬. 잘못된 엘빈의 망령이 쓰인. 언제부터 제대로 활약을 하냐? 아기 때부터 이제 얘가 칼춤을 추죠. 뭐 그냥 다 잡고 막 때려잡고 이래요. 얘가 좀 선을 넘어요. 막 키스 샤디스 후드를 패고 막 신병시켜가지고 막 때리라 그러고 그렇게 안 좋은 짓들 막 스택을 막 쌓아. 비호감 스택을.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은 LA 땅올림을 버리고 나서부터 얘 말이 틀린 게 없어. 그러면은 땅올림을 저지하면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이걸 왜 막으러 가냐 이 배국노들아 하면은 틀린 말이 없어요 사실. 얘는 진짜 애국인이라니까. 물론 작가가 이쪽을 막 지지를 안 하니까 얘가 빛을 못 본 건데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근데 좀 저는 이건 이해는 가는데 좀 방식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너무 강경파였어. 너무 급진 강경파여서 적당히 온건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처형시키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뭐 이게 또 뭐 결과론적인 거니까. 자, 아즈마비토 키요미. 얘는 이제 처음에 저는 선역인 줄 알았는데 또 악역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선역이 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 우드 보트라는 그 마레 쪽에 수용소에 있는 안경제비가 있어. 얘가 기모노에 와인을 쏟았는데 그걸 봐주고 감싸줍니다. 착한 사람인가 했는데 얘가 또 나중에 그 미카사랑 파라디섬에 가가지고 그 문양을 보여주면서 우리 같은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그 가문은 약간 그 보여주기 식이었고 파라지 섬에 있는 그 빙폭석이라고 하는 그런 천연 자원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목적이었던 거. 자원 독점. 그 혀를 막 낼름낼름 거려요. 거기서 악역인 줄 알았어. 근데 또 계속 지나다 애매한데? 악역 같진 않고 뭔가 결국에는 도와주니까 조력자. 근데 프로폴스트만큼의 뭔가 그런 건 없어서 임팩트는 프로폴스트 하러 갈게요. 자, 베르돌트 후버 대 우리 레이스. 베르돌트 후버도 좀 인기 없어요. 난 베르돌트 후버 좋다고 한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 베르돌트 후버는 이제 처음 나왔던 초대형 거인의 계승자죠, 계승자. 그러니까 초대형 거인을 먹은 놈이에요, 그냥. 동기들 중에서 제일 키도 크고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좀 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너랑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이너랑 콜라랑 햄버거예요. 그냥 콜라라고 해야 되나? 뭔가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좀 더 원투펀치 느낌이 안 나고 그냥 라이너가 시키는 대로 하는 햄버거랑 환타 정도? 그 정도 느낌? 라이너가 시키는 대로 해. 초반엔 막 울먹여. 그 에렌 잡고 도망가는 그때 보면은 막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 하면서 울먹여. 또 뭐가 있었지 얘가? 얘는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지금 기억나는 거 또 뭐라고 하면은 얘가 각성을 해버려. 얘가 적이야. 적인데 적이 각성을 해. 그러니까 이제 아르민과 딱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아르민이 뭐 옛날에 애니가 뭐 잡혀있을 것 같아. 근데 애니 괜찮겠어? 고문, 엄청난 고문 당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긁어요. 옛날에는 막 흥분해서 분노했다면 이제는 그러시던지 성장한 거지. 그래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독백을 뭔가 시야도 넓고 뭔가 마음이 평온해. 무슨 결과가 일어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아 하고 슈 위에 올라와가지고 거인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점, 결과가 일어나도 받아들일 것 같았던 애가 못 받아들이고 살려달라 그랬죠. 마지막에 이제 아르민한테, 거인이 된 아르민한테 씹어먹히기 전에 얘들아 살려줘 하면서 죽음을 구걸하는, 결국에 얘는 마음은 먹었었지만 실제로 죽음이 다가오니까 얘도 근데 나중에 끝까지 나와요. 4기 마지막까지. 그 좌표에서 나오고 천지전에서도 나오고 가끔 아르민 회상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레이스. 우리 레이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왕가의 거인 전에 있던 사람. 얘는 이제 켄이랑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켄이. 그러니까 원래 아커만 가온을 왕가에서 엄청 핍박을 했는데 켄이가 얘한테 원한이 있었겠죠. 얘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압도적으로 세니까 못 죽입니다. 오히려 켄이가 당해요. 근데 켄이를 똑같이 칼로 복수를 안 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합니다. 지난날 박해했던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커만 가문을 박해했던 우리들을 용서해달라 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좀 굉장히 좋은 대사들이 있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과연 폭력인가 아니면 포용인가. 근데 거기서 뒤에 나오는 그 케니의 대사가 더 와닿았어요. 그 힘이 없었다면 우린 대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 몸 지킬 힘이 없으면은 대화조차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둘 다 맞는 얘기죠. 뭐 얘도 맞고 그 케니도 맞고. 둘 중에 누구 뽑으냐라고 하면 우리 레이스 뽑을게요. 아르민 알레르토 대 가비브로. 요 아르민 같은 경우는 성장캐죠. 얘도 지독한 성장캐입니다. 1, 2, 3기 때는 사실은 그냥 약간 지능캐? 그러니까 가끔 한 건 하는 주인공 옆에 있는 지능캐? 이 정도? 되게 연약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엘렌 잡아먹힐 때도 아무것도 못했고 그런 식으로 그려져서 뭔가 좀 호감이 막 그렇게 가진 않았죠. 근데 사실 거인 처음 보고 싸우라 그러면 다 아르민 같이 할 거니까 되게 현실적인 건데 그런 건 멋있었죠. 그 엘렌 살리기 위해서 픽시스한테 호소하는 장면, 경례를 하고 그런 건 좀 멋있었죠. 가비브로 일단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얘가 애니랑 그 약간 투톱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 중에서 싫어함으로 투톱이야, 투톱. 근데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 게 그 결국엔 인기 캐릭터인 샤샤를 얘가 죽였잖아요. 그 나는 처음 봤을 때도 가비가 그렇게 썩 막 밉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중한 사람을 먼저 샤샤가 죽였잖아요. 그 문지기 아저씨들인가? 뭐 경찰 아저씨들? 당연히 화가 나서 끝까지 쫓아가죠. 그리고 이제 샤샤를 쏴 죽인 그 이후의 행보가 좀 짜치긴 했지. 좀 애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니까 쏜 것까지는 난 오히려 괜찮은데 그 이후에 막 세뇌당해가지고 얘가 카야한테도 막 말 함부로 하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삼지창으로 찌르려고 그러고
그 샤시안의 부모님 앞에서도 막 말 함부로 하고 애가 아주 좀 별로였었는데 얘가 어디서부터 좀 괜찮아지냐면 증오의 연쇄를 끊었을 때부터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 애가 점점 광기가 좀 사라져. 진짜 에렌의 광기를 보고 나서 좀 죽고, 종말의 밤인가? 그 삥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모닥불 앞에서 응? 우리 좀 도와달라, 제발 도와 좀 주세요 하면서 팔코랑 같이 사주하네. 어린애들이 사주하게 만드는. 뭐 가비 저는 성장기라서 얘도 결국 자신의 알을 깨고 나왔죠. 얘도 후반부에 가면 얘가 막 뒤에서 후방에서 저격도 다 하고, 가비가 엄청 명예롭게 생각했던 완장도 이렇게 뜯어내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죠. 분들은 완벽하십니까? 저는 일단 저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누구나 다 하자가 있고 완벽한 건 없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뭐 일단 얘는 뭐 피해를 줬으니까 얘로 갈게요. 다리스 자클레 대 카야. 다리스 자클레가 되게 무게감 있고 되게 높은 양반이긴 하죠. 근데 어디서 좀 얘가 좀 그랬냐면 그 거꾸로 매달아서 고문할 때 이 자식 좀 지독한 악취미가 있는걸? 그러니까 그 쿠데타하고 이런 것까지는 멋있었고 다 좋았어. 근데 그 악취미 하나 발견하자마자 쉽지 않네. 카야는 이제 아까 방금 말했죠. 방금 다 얘기했으니까 좀 핵심만 얘기하면 되게 똘똘합니다. 얘가. 가비가 뭐 엄청나게 뭐라고 할 때 조목조목하게 다 받아쳐줘요. 응? 우리 엄마는 뭐 2000년 전에 태어난 적이 없어. 우리 엄마는 뭐 4년 전에 너네한테 뭐라고 뭘 한 적이 없어. 우리 엄마가 왜 그랬어야 돼? 왜 죽어야 됐던 거지? 막 이러면서 막 받아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가비랑 화해를 하게 되는. 가비도 얘를 살려주고 얘도 가비를 살려주고. 그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뭔가 영감을 받나 봐요. 아무튼 그러면은 뭐 카이로 갈게요. 우드보크 대 디타네스. 디타네스부터 설명할까요? 얘네가 조사병단이 되고 나서 말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땐가? 나오는데 말이 이제 모자를 벗겨가지고 머리를 다 뜯어먹는, 그래서 두건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얘 탈모예요 이거. 얘는 나오자마자 죽어요. 이렇게 나오다가 바로 다음에 여성형 거인 편이거든요. 벽의 원정 떠나는데 거기서 여성형 거인 처음 만나서 그냥 끔살. 얘도 되게 멋있는 아저씨인 게 후배를 위해서 알레르토한테 보내지 말라 하고 다른 거인들도 다 멋있게 썰고 하는데 상대가 이제 여성형 거인인 거지. 그래서 끔살 당하셨습니다. 땅바닥에 패드기 쳐서 죽을걸요 아마? 우드보크는 그 가비, 팔코, 조피아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 군데 수용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얘는 외국어를 잘합니다. 그 에렌이 그 말에 침입할 때 그냥 죽어요. 티타넷으로 갈게요. 조피아도 나왔네. 조피아도 진짜 뭐가 없어가지고 얘가 약간 애니 후계자 느낌인데 얘는 진짜 뭐가 없어가지고 유미르로 가야겠죠. 오냐코포인데 한네스. 둘 다 멋있는 캐릭터인데 이거 좀 어렵다. 좀 어려운데 이거. 오냥코포 옐레나랑 같이 나온 애인데, 옐레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아니까 약간 손절을 빠르게 칩니다. 오냥코포는 왜 이렇게 피부가 검은색이요? 물어봤는데 신이 다양한 녀석들이 있으면 재밌겠다 해서 나를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칩니다. 이런 게 저는 좀 올바른 PC라고 생각해요. 그냥 갑자기 에렌을 흑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비행기 조종의 달인, 배나 비행기 다 얘가 몰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파일럿이에요. 우리 지금 현 시점으로 치면은 능력자입니다. 얘 없었으면 천지전 못했어요. 비행기 몰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엄청났던 사람인데, 한네스는 미카사가 어릴 때 소꿉친구라면 그 옆에 있던 항상 어른, 주변 어른, 최측근 어른? 뭐 그런 느낌인데, 얘도 맨날 술만 퍼먹는 그 주둔병단이에요. 근무 중에도 술 먹고 막 패싸움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완전 세금을 날로 먹는 녀석인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바쁜 때면 그거는 위험하고 평화롭지 않은 시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술 먹고 노는 때가 좋은 때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약간 자기 합리화라는 거지. 근무 중에 술을 먹는 건 좀 아니잖아. 근데 멋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1화인가? 에렌과 미카사를 거인이랑 싸우고 구해줄라 했는데 거인 딱 보자마자 그 엄마 먹은 거인, 그 다이나 브리치 거인 딱 하자마자 개 무서우니까 얼어버려. 그리고 이제 바로 에렌 미카사 업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거인을 2기 11화인가 12화에서 만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젠 싸워. 옛날엔 도망갔는데 무서워서 못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자기도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막 열심히 싸워요. 결국엔 지긴 했는데 져가지고 반토막 나거든요. 멋있잖아요. 옛날에는 못했는데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에렌이 잡혀갔을 때 기운 내라고, 먹어야 힘도 나고, 에렌은 그렇게 쉬운 놈이 아니다, 애들 사기도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이미 플래그를 엄청 세워놨어, 이 아저씨는. 그 클리셰 이런 거 범벅이었어. 그냥 죽는 게 확정이야. 이 아저씨는 그냥 타임 어택이야. 그래서 누가 더 좋냐 하면은 한네스가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맨날 근무 중에 술 먹어서 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정이 좀 더 든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와야 돼. 이래서 뭔가 그 스크린도 따고 이래야 돼. 많이 보여줘야 돼. 페트라 라르 대 엘빈 스미스. 페트라 라르, 이 리바이반, 옛날 구 리바이반 중에 한 명이죠. 얘도 여성형 거인한테 끔살 당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 에렌의 센파이 느낌으로 나오다가 그냥 예쁜 누나? 벽의 조사, 여성형 거인 편에서 그 이빨 자국 보여주면서 우리를 믿어, 우리 믿고 달려, 그렇게 했던 게 좀 기억이 나고. 근데 그때가 연출이 진짜 엄청 좋죠. 얘가 죽고 얘 아버지가 나와서 리바이한테 안녕하세요, 저 페트라 아버지인데요, 페트라 어디 있나요? 페트라가 안 보이는데. 근데 결혼 얘기까지는 좀 그렇고,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 페트라가 좀 짝사랑을 하고 아빠한테 리바이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리바이 표정이 압권이야. 그리고 이 페트라가 되게 짠한 게 몇 개가 있는데, 페트라 죽고 시체를 수습하는데 이빨 자국 이렇게 있거든요. 이빨 자국이 여기. 리바이가 그 이빨 자국 보고 얘 약장을 떼가요. 이 마크 칼로 해가지고 빼내. 뭐 어깨 거를 빼냈겠죠, 여기 있는 걸. 그 디터라는 그 말 안 듣는 놈이 있는데, 자기 친구가 시체라도 갖고 와야 된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리바이랑 엘빈은 당연히 시체 못 회수한다, 근처에 거인 많았다, 못 간다 하는데, 얘네가 귀여웠고 그걸 무시하고 가서 거인들을 끌고 와. 그래서 리바이도 다치고 상황이 없어. 벽도 없어, 건물도 없어. 벽까지 달려야 돼. 방법이 시체를 던져가지고 무게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페트라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그때 리바이 표정이 정말 슬퍼요. 페트라는 죽어서까지도 이제 거인을 물리친 거가 되는 거지. 시체로 이제 길막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러고 와서 이제 그 디터가 막 울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자기 친구도 또 잡아 먹혔으니까 울고 있는데, 리바이가 와서 딱 페트라 약장을 딱 주면서 입안 거다. 여기서 보여지는 리더의 자질. 리바이는 그냥 대놓고 좋아하는 것만 빚어서 만든, 뭐라고 해야 되지? 팥빙수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달달한 시럽이랑 달달한 거 막 이만큼 쌓아서 먹어봐, 어때, 맛있지? 다네, 맛있어, 그런 느낌이야. 리바이는 팥빙수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트라 아빠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페트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엘빈 같은 경우는 그냥 테토남 그 정석, 그냥 단장 리더 하나로 그냥 설명이 되는. 그러니까 엘빈을 보면 딱 그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쉽게 희생시키는 게 있어. 물론 얘도 그게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인 걸 알고 어쩔 수 없지만,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리더라면은 어찌됐건 선택을 해야 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게 리더인데, 벽 한 몇만 되겠죠? 그 인류를 없앨 거, 그 인류가 더 중요하냐, 자기 부하 100명이 더 중요하냐 하면은 자기 부하 100명을 죽여서라도 10,000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얘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물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짜증 나겠죠. 밑에서 일하는 놈들은 짜증 날 거야, 아마. 카리스마랑 리더십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가는. 그러니까 엘빈은 사실은 진짜 대단하다 볼 수 있어요. 엘빈 같은 캐릭터가 현실에서 제일 없지. 본인이 책임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다 자기 책임 회피에게 바쁘지. 아무튼 엘빈 갈게요. 에렌크로드 칼빈은 좀... 자, 여기서부터 16강입니다. 16강. 전반적으로 캐릭터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16강부터는 좀 빨리 갈게요. 지금 이거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이씨, 편집 이거 자막을 없앨까 그냥? 자, 크리스탈 렌즈 대 한네스. 크리스탈 렌즈랑 한네스. 크리스탈 렌즈는 뭔가 좀 뭔가 정이 안 가요. 뭔가 한네스로 갈게요. 자, 테오 마가트 대 엘빈 스미스. 테오 마가트도 리더긴 하죠. 근데 약간 얘는 그거예요. 그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리더였어. 그러니까 엘빈은 뭔지도 모르고 거인의 비밀도 모르고 벽 밖에 인류가 있다는 사실도 가설이야. 이때 당시에 되게 악조건 속에서 싸우는데, 사실 이건 엘빈은 가야겠죠? 사기한지조에 대해 장. 이게 사기한지조랑 장이 맞붙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그 상황이죠. 학살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답이 없지 않느냐? 막 이렇게 서로 설전을 벌이는
장으로 갈게요. 그건. 솔직히 이게 저한테는 둘이 비슷한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미카사가 주인공급이긴 한데 그만큼 저는 이제 주류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코니도 4기 코니가 따로 있나요? 그럼 미카사 커먼으로 갈게요. 1, 2, 3기 코니는 느낌이 좀 없어. 아르민 알레르토 대 프록 폴스타. 4기 아르민 알레르토는 좀 세죠? 프록도 뭐 좀 세긴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프록은 너무 강경이었어요. 근데 4기 아르민은 현실적인 강경함이 좀 있어. 프록보다는 아르민이 좀 더 정이 많이 간다 볼 수 있죠. 결국엔 이제 얘가 마지막 천지전에서 지휘도 좀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좌표있던 애들도 다 깨워가지고 지크의 그 감정도 이끌어낸 게 아르민이고, 물론 프로포스타도 이해가 되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친 독립운동가란 말이야. 독립운동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진짜 안중근 의사 그 정도라니까요. 오히려 아르멘 알레르토가 그 파라디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매국노일 수도 있죠. 파라디섬 사람들은 당연히 프로 골라야죠. 그냥 작품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르민 갈게요. 4기는 뭔가 리바이랑 아르민 믿고 간 것 같기도 해. 장, 아르민, 뭐 케니 대 코니, 케니 코니 듀오. 얘가 중간에 팔코를 자기 엄마한테 먹이려고 데리고 가거든요. 그게 나는 여지껏 봐왔던 코니 중에 조금 실망스러웠어. 물론 이제 코니의 효심과 그런 게 있는 건 알지만, 얘 잡아먹히게 해서 엄마 깨어나게 한 다음에 뭐 할 건데? 엄마 전투병기로 쓸 거야? 그 13년 동안만 살게 하고 엄마 계속 전쟁 거인으로 쓰다가 뭐 다치고, 이걸 진짜 원했던 건가? 근데 또 돌아가신 사람 보는 입장에서는 잠깐이라도 또 살려내서 얼굴 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코니는 마음 약한 녀석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까지 가서 아무것도 못했어. 기껏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제 팔코한테 거인 양치 해보지 않을래? 아니 너무 멍청해. 기껏 생각한 게 거인 양치질이야. 물론 저는 코니 좀 호감인 편입니다. 아까 다 말했지만 일단 케니 명대사 이거 하나로 사실 케니가 설명이 돼요. 모두는 무언가의 노예였다. 그 녀석조차도 뭐 이런 거. 뭐 더 자세히 얘기하면 술, 뭐 도박, 여자, 뭐 힘, 꿈 모두들 무언가의 노예였어. 뭐 그러지 않고서는 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까 뭐 이런 비슷한 대사를 했는데, 그게 이 상황에는 너무 잘 맞죠. 이 절망적인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서는. 그 케니가 좀 안타까운 게 자기 같은 쓰레기도 그걸 볼 수 있을까? 너와 동등한 뭐 풍경을? 이러면서 좀 되게 자주적인 게 깔려 있어요. 자기도 자기가 그렇게 옳은 삶을 살아온 게 아닌 걸 알아. 이 박해받은 그 아커만 일축의 박해를 얘가 끊었어. 우리 레이스 밑에서 일하면서. 우리 레이스 죽이러 갔는데 가문의 원수니까. 근데 압도적인 힘에 굴복해서 얘 밑으로 들어갔어. 그것도 대단해. 야생동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리바이를 만나고 리바이도 키우고 부당히 컸다 생각하니까 이제 떠나고, 그래서 헌병단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공들 방해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나오죠. 케니로 갈게요. 포르크 갤리어드가 이제 아르민한테는 안 되죠. 뭐 멋있게 나오긴 했는데 임팩트가 좀 많이 없었고 분량도 좀 적었다. 분량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마를로 프로덴베이크 대 미카사. 신념 하나로 온 마를로 프로이덴베이크인데 저 마를로가 상당히 괜찮은 애라고 봐요. 작품적으로 당연히 공헌을 많이 한 건 4기 미카사. 당연히 미카사 아커만을 위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진격의 거인. 둘 중에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마를로가 더 좋거든요. 더 호감이 가요. 얘가 별거 못하고 안타깝게 죽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주인공 버프 못 받고. 가슴은 마를로라고 얘기하는데 머리로는 미카사를 그래도 뽑는 게 낫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를로 갈게요. 애니 레오나트 대 에렌 크루거. 에렌 크루 같은 경우는 되게 이 복간파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한 건 알아요. 아는데 그걸 위해서 몇 천이나 되는 동포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여기까지 왔다. 아 너무 안타까워. 물론 그렇게 했어야 여기까지 오는 건데 얘 나름대로 사정도 있었겠죠. 뭐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상형 월드컵 기본대로 누가 더 나한테 호감이고 누가 더 애착이 가느냐 그렇게 따져야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얘가 뭐 했고 이런 거 공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는 에렌 크루거가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에렌 크루거 갈게요. 키스 샤디스 4기장. 키스 샤디스 아까 제가 엄청 길게 얘기했죠. 키스 샤디스도 진짜 굉장한 캐릭터인데 장과 맞붙었다? 싸움 될라나? 4기장 키르시타인은 얘도 어마무시한 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심리를 좀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죠. 그 이대로 조용히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가만히 있으면 중심가에 좋은 땅과 좋은 술을 밤새 퍼마실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결국에는 한지 쪽에 붙게 되는, 천지전에서 보여준 게 너무 많아. 어렵다. 좀 현실에서 이입하는 건 키스 샤디스인데 작품적으로는 장이 좀 더 애착이 가지 않나. 근데 모르겠다. 어렵다 이것도. 그만큼 키스 샤디스가 저는 좋은 캐릭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장 갈게요. 장. 에렌 예거 대 카를 라이거. 요거는 에렌 예거를 올려야겠죠. 에렌이니까 고생도 많이 했고. 요거는 이제 우리 레이스로 갈게요. 디타네스는 좀 분량이 좀 적다. 이거는 라이너 브라운. 이것도 좀 어렵다 이것도. 리바이 아커만 등장하죠. 4기 라이너 브라운은 천지전에서 라이너가 하드캐리 했다고 봐도 돼요. 리바이는 오히려 이제 그 시즌아웃 당해가지고 그 팔코 위에 있었고. 근데 그 1, 2, 3기부터 그 개고생한 리바이 아커만, 물론 봉치사 하는 게 아니지만 4기 라이너 브라운은 뭔가 안쓰러운 게 있어. 얘가 되게 불쌍해. 안타까운 게 있어. 얘가 막 얼굴도 막 썩고 막 수염 덥수룩해지고 막 초췌하고 막 정신병 생기고, 얘가 막 자살 기도까지 하니까 뭔가 좀 짠한 게 있어. 개고생은 개고생대로 하고 제일 많이 맞을걸요 얘가. 리바이도 동료도 다 잃고 꿈을 포기하고 죽어다오. 리바이 첫 등장이 저는 진짜 좋았는데, 이제 거인 피는 되게 더럽다고 막 더러워하는데 죽어가는 동료가 붙잡은 손은 탁 잡아주는, 이건 리바이로 갈게요. 유미르드 한지조에. 유미르 서사는 저 사실 그렇게 썩 공감이 안 갔어. 한지조로 갈게요. 픽시스 대 마르코 버트. 마르코 버트도 되게 장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픽시스한테 비할 게 못 되죠 얘가. 도트 픽시스 갈게요. 한지조에 대해 장. 이제 8명 남아서 다 메인 캐릭터들밖에 없거든요. 뭐가 좀 더 내 스타일일까? 장은 좀 현실적인 걸 잘 집어줘서 좋았어. 한지조에는 이제 특유의 뭔가 재치, 얘도 뭔가 나오면 좀 뭔가 분위기가 좀 가벼워지는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장으로 갈게요. 마를로가 많이 올라왔죠. 멋있긴 하지만 리바이를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도 뭔가 애착이 가는 건 라이너긴 해요. 1, 2, 3기 라이너라서 좀 아쉽긴 한데 4기 라이너였으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갈드컵이 나왔네요. 자, 아르민 살려야 된다, 엘빈 살려야 된다. 요게 엄청 그 작품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아르민 살릴지 엘빈 살릴지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에 따라 다른데 조사병단 딱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당연히 엘빈을 살리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검증된 사람을 써야죠. 그러니까 검증이 됐다는 건 이미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돼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보장된 사람. 아르민은 아직 보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어. 이제 막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신병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부대를 통솔할 수 있어? 없잖아요. 엘빈은 이미 증명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도 모르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검증된 사람을 써야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작품 밖에 있는 독자의 시점에서 누굴 살려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아르민을 살려야 된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품적으로도 엘빈은 벽 안에서 싸웠죠. 벽 안에서 죽었고 아르민이랑 신병들은 벽 바깥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리바이 엘빈은 벽 안에 있는 그런 조사병단이었고 그런 의미도 있고, 선배가 후배한테 물려주고 가는 거는 약간 정상적인 루트예요,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내가 조사병단이었으면 엘빈 스미스를 살리고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아르민을 살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 작품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조사병단이었으면 엘빈을 살리려고 했었으니까, 엘빈 더 높게 쳤으니까 그랬겠죠. 이거는 엘빈 스미스로 갈게요. 한네스 대 미카사 아크만. 한네스 아직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미카사가 올라가야겠죠. 이건 미카사로 갈게요. 미카사. 이건 장 갈게요. 장. 이거는 아르민. 이게 딱 그 장면이네. 에렌이 도트 픽시스 옆에서 경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진짜로 주인공을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에렌이 싫다 이게 아니고 이 주인공을 안 좋아하는 병이 있어. 그 병이야, 병. 블리치에서도 그렇고 원피스에서도 그렇고 딱 주인공 나루토 안 좋아해. 뭐
루피 안 좋아해, 이치고 안 좋아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픽시스가 더 좋아요. 픽시스가 더 마음에 들어. 8강입니다. 미카사 아커만 대 엘빈 스미스. 이건 엘빈이죠. 엘빈의 이제 리더십. 반면에 미카사는 사실은 동물적으로 행동하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바이한테 까분다든지, 뭐 지시부리에, 뭐 상명 하복 안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관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얘가 실력 좀 있다 해서 상관 알기를 우습게 하는 녀석이 미카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빈 스미스로 갈게요. 라이너 브라운데 장. 왜냐면 제가 1, 2, 3기 라이너는 그냥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당신 적으로 나왔잖아요. 4기 라이너 브라운이었다면 4기 장을 이겼을 거예요. 제 라이너 브라운은 상당히 그래도 애정하는 캐릭터인데 1, 2, 3기 라이너는 사실 이제 적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내미가 그렇게 가진 않아요. 일침을 잘하는 장 키르샤탄 갈게요. 장이 2마리나 올라왔네? 이거는 리바이 그럼 올릴게요. 장이 2마리니까. 도트 픽시 대 아르민 알레르트. 특히 4기가 붙었네. 제가 얘기했죠. 주인공 3인방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다른 캐릭터들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4기 아르민 알레르트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아니, 픽시스가 진짜 멋있단 말이지. 쿠데타부터 해서 그 병사들 벽 위에서 자녀들한테 똑같은 맛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도망가라 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팔의 완장 빨리 깨우친 것도 그렇고,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게 술과 미녀를 좋아한다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 막 뭐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별로 막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 그래도 아르민 올릴게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고 매력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게 1, 2, 3기의 아르민이었으면, 그때였으면 바로 가차없이 두드려 패버려서 내려버리는데 4기 아르민은 좀 성장한 아르민입니다. 그래서 엘빈의 망령이 씌워가지고 비행선에다가 그 불빛으로 길 만들어 놓고 못 따라오면 죽는다 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전법을 썼던 게 또 아르민이거든요. 둘이 약간 좀 비슷한 게 머리색도 노란색이고 눈도 파란색입니다. 리더의 그런 포지션을 맡고 있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르민은 좀 책사에 가깝긴 한데, 그러니까 이 4기 아르민은 리더 느낌이 아니고 책사인데 리더 자리가 없어서 책사까지 맡는 제갈공명의 느낌이에요. 제 엘빈은 약간 조조 느낌이고, 조조인 엘빈을 고를게요. 엘빈 갈게요. 엘빈. 장 대 리바이.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장도 4기잖아. 4기 1, 2, 3기였으면 가차없이 떨어졌단 말이지. 4기는 성장을 한 그런 장이고, 리바이는 아마 1, 2, 3기 리바이겠죠. 얘는 꿈을 포기하고 죽어줘. 리바이 갈게요. 이건 리바이가 좀 더 마음이 가네요. 자, 결승전입니다. 엘빈 스미스 대 리바이 아커만. 자강두천이죠. 둘 다 인기 많은 캐릭터예요. 제가 인기 많은 캐릭터들을 안 좋아하는데 얘네 둘은 좀 논외긴 해요. 대놓고 인기 많은 캐릭터 막 그래도 안 좋아하는데, 엘빈 스미스냐 리바이 아커만이냐. 둘 다 일단 작중에서 보여준 거는 이미 겁나게 많습니다. 한 것도 많고 보여준 것도 많고, 얘네는 분량도 좀 있죠. 특히 리바이는 끝까지 나오니까. 엘빈 같은 경우는 아까 명장면 얘기를 안 했는데, 엘빈은 명장면이 나올 때마다 명장면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니면 그냥 뽕 차오르는 거 전부 다 얘가 다 해요. 뭐 연설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추격해서 쫓는 거나 뭔가 어떤 중요한 걸 해야 될 때 얘가 다 합니다. 이끌어야 될 때. 그러니까 리바이는 이끈다기보다는 혼자서 이렇게 무쌍 찍는, 혼자서 해야 될 때 하는 스타일이고, 엘빈은 수월하고 막 진두지휘 해야 될 때, 이렇게 이럴 때 할 때 다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일처리 하나는 기가 막히죠. 그냥 뭐 둘 다 좋은데 굳이 따지라고 하면 굳이 엘빈으로 갈게요. 엘빈이 좀 더 뭔가 통솔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 더 멋있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책임을 지는 위치에 한 명씩 다 뭐 한지든 아니면 뭐 아르민이든 다 한 번씩 왜 나 같은 걸 단장을 시킨 거냐 하면서 후회하고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엘빈은 그런 모습이 단 한 번도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약한 모습이 진짜 죽기 전에만 나. 애가 사형 집행 전에도 막 당당했었는데 진짜 이제 눈앞에 꿈이 있는데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니까 멘탈이 나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죠. 그거 말고는 어디서나 당당한 그런 녀석입니다. 엘빈. 이거는 엘빈으로 갈게요. 리바이도 진짜 좋긴 한데 엘빈이 좀 더 마음이 가네요. 이렇게 해서 엘빈 스미스가 진격의 거인 이상형 월드컵 우승을 하였습니다. 자, 랭킹 한번 볼게요.
리바이 4기 리바이 미카사가 인기가 좀 있네. 에렌 예거 4기 에렌 예거가 한지조에도 인기가 많네. 장이 인기가 없네. 장이 인기 많아야 되는데 확실히 메인 캐릭터들이 인기가 좀 많네요. 베르톨트는 의외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의 거인 이상형 월드컵 64강 해봤는데 이게 2시간 동안 안 쉬고 떠드니까 진짜 힘드네. 이거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 치즈직에서 한번 새로 열어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네.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재 내 위치인걸.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번에는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해봤는데 뭐 재밌네요. 재밌네. 다음에는 뭐 귀멸의 칼날 뭐 그런 거 해봐도 되고. 왜냐면 제가 끝까지 본 애니가 없어요. 잘 뭐 귀칼도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끝까지 봐가지고 좀 할 수 있고, 막 데스노트 막 헌터 이런 것들도 보긴 봤어.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기억이 안 나. 그 개미편까지만 보고 막 이래가지고 유유백서 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안녕.